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노령화로 발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젊은 층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무엇보다 퇴행성 관절염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특히 위협받는 건 주부들의 손. 간단한 집안일에도 통증이 발생해 고통스럽거나 물건도 제대로 들지 못한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찾아오는데, 혹시 당신도 지금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절이 아프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오는 경우 보행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되죠. 이 정도? 이 정도. 약을 네. 먹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아프니까 그냥 지금은 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게 부드럽고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살만 나죠.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한 비결. 바로 음식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과연 무엇을 먹었을까? 지금 기적의 건강밥상에서 공개합니다. 오늘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평. 이 마을에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한 주인공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어머니! 네. 여기 건너가신 거예요? 예, 건너오세요. 여기 편하게 그냥 맨발 걷고 오세요. 물살이 꽤 거세 보이지만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내린 비로 생각보다 꽤 불어있던 계곡물. 거친 물살을 헤치고 드디어 주인공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열심히 캐세요? 아, 예. 몸에 좋은 중요한 약초를 캐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우슬이라는 건데요. 이게 관절에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해먹기 위해서 캐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이 뿌리를 먹는데 이게 이제 왜 우슬이냐 하면 여기가 소 무릎이 닮았다고 해서 우슬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아, 여기가? 네, 네. 우슬은 비름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초본 식물인데요. 관절염에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약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주로 산과들에서 자생하는데 높이는 50cm에서 100cm 정도 됩니다. 네, 큰 거 캤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이 우슬만 드시고 이게 이렇게 나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더 중요한 게 거기에 붙어 있죠.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관절에 도움됐다는 것을 찾기 위해 부부를 따라가 보았는데요. 무언가를 따기 시작하는 김명숙 씨. 그렇다면 이것이 관절을 낫게 해준 걸까요? 지금 따고 계신 건 뭐예요? 이건 상추예요. 아, 그러면은 상추도 예. 그 아까 그 관절 아프신데 도움이 되나요? 상추가 직접 먹어서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뭔가를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집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천으로 덮여진 상자가 보입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이게 내 관절염을 고치게 해준 명약이에요. 아, 이게요? 네. 보여드릴까요? 짠! 투명한 통에부터 떨어지지도 않는 관절염 명약. 대체 무엇일까요? 이게요, 내 관절염을 고쳐준 달팽이에요. 왕달팽이. 엄청 크죠? 달팽이가 이렇게 커요? 예. 관절염 명약은 다름 아닌 달팽이. 하지만 이 달팽이는 조금 특별합니다. 3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도입된 아카티나 퓨리카라는 종인데요.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며 유럽인들에 의해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대형 종이라 흔히 아프리카 왕달팽이라 부른다네요. 저는
손 관절이, 손 마디가 다 아팠었어요. 열 마디가 다 아파가지고, 약을 한 5년 정도 먹었어요. 5년 정도 먹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아팠냐 하면, 걸레 같은 거를 이렇게 짤 수가 없고. 손가락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김명숙 씨는 계속되는 통증에 나중에는 간단한 집안일도 하기 힘들었다는데요. 걸레나 행주 짜기도 힘든 것은 물론 물건을 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통증은 아침에 더욱 심하게 김명숙 씨를 괴롭혔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을 오므리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손을 메디가 아프다고 그러셔갖고 이렇게 오므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예. 이제 손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때 많이 이제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난 김명숙 씨.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전에 드시던 예. 이 약인 거예요? 그냥 하도 안 먹었더니 이렇게 노래졌네요.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김명숙 씨가 달팽이 하나를 접시 위에 놓고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달팽이에서 끈끈한 액체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이 액체는 무엇일까요? 어머니, 지금 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액인데요. 달팽이 진액. 네. 뭐 이렇게 관절에도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짜서 이렇게 바르기도 하면 좋대요. 아, 그걸 발라요? 예, 예. 바르면 관절에도 좋아진다 그러고 피부도 좋아지고요. 예,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늘어나는. 되게 끈적끈적해 예,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묻어나죠.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제 약을 못 먹었어요. 약을 못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이 안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저씨한테 왜 손이 안 아프지? 그랬더니 그 달팽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약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아파요. 그렇다면 달팽이를 어떻게 복용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달팽이를 껍질째 빻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달팽이 관절에 좋다는 거요. 그렇게 진액을 내려서 먹으려고요. 빠야지 그게 영양가가 좋은 게요. 이 달팽이를 이렇게 보면은요. 요게 단백질인가요? 요게 단백샘인데 이게 이제 그 관절에도 좋고 예, 영양가가 좋다고 해요. 이걸 빠지 않으면 이게 다 안 빠져나와요. 껍질째까지 다? 네, 껍질째 바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달팽이에 20여 가지의 한약재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선 가마솥에 넣고 푹 가려주는데요. 이렇게 만든 달팽이 진액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마셨다고 합니다. 이러고 네. 이걸 이렇게 하고 나서 예. 이제 한 12시간 정도 푹 가요. 약효를 높이기 위해 12시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자, 어디 봅시다. 드디어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겉보기엔 달팽이 진액이 잘 우러난 것 같은데요. 마치 한약 같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맛을 확인해 봅니다. 진하게 우러났네. 아우, 이렇게 진액이 우러나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이게 네. 되게 진하게 그쵸? 진한 색이 나오는데요? 이제 모든 약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심하게 일을 하거나 그러면 그래도 이제 조금 아픈 데가 있으면 또 그걸 더 먹어요, 그냥. 그러면 또 더 괜찮아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평소에 이무식으로도 해서 먹고 진액을 내서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달팽이의 특유의 끈끈한 점액은 콘드로이틴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절을 구성하는 성분이 바로 콘드로이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조직 내에 수분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라든지 퇴행성 질환에 달팽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씨가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역시 식사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달팽이인데요. 먹기 위해서는 먼저 삶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삶아야 돼요. 그래야 달팽이 속까지 익어가지고. 달팽이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된장과 월계수 잎을 넣고 삶은 달팽이. 삶은 후엔 잘 익은 속살을 꺼내줍니다. 이건 저 끈끈한 것도 점액이에요? 그렇죠. 그 몸 자체가 다 점액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아무리 씻어도 이 끈끈한 거는 계속 나와요. 살을 빼가지고 내장 다 제거한 거, 그거를 아주 듬뿍. 미더덕, 콩나물, 미나리에 같이 넣으면 아귀찜 뺨치는 맛있는 달팽이찜이 됩니다. 달팽이는 찌개에 넣어 먹어도 좋은데요. 된장찌개에 각종 채소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달팽이를 넣으면 구수한 달팽이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달팽이 된장찌개는 김명숙 씨가 즐겨 먹는 음식이라네요. 다음은 어떤 요리일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달팽이 탕수육 하려고요. 달팽이는 다른 거와 틀리게 점액질이 많아가지고요. 밀가루를 먼저 발라가지고 그렇게 반죽을 해야 이게 모든 그 점액이 다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네. 바삭하게 튀긴 달팽이 탕수육은 남녀노소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죠. 김명숙 씨 역시 별미로 해먹는다고 합니다. 튀긴 달팽이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부어주면 입맛을 사로잡는 달팽이 탕수육이 완성되죠. 달팽이는 15세기경 프랑스에서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독특한 맛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나 중국에서는 달팽이가 최고의 정력 강장 식품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낯선 식재료이긴 하지만 앞으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부지런히 먹고. 달팽이로 차린 건강밥상, 김명숙 씨가 삶은 달팽이를 남편에게 먹여줍니다. 맛이야. 달팽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손이 아파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겠죠. 부부에게 달팽이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아프다는 사람이 안 아프다는 얘기를 했을 적에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물 같은 존재, 효자 같은 존재. 달팽이가 나를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한 비결, 바로 달팽이로 만든 이 밥상이었습니다. 앞으로 달팽이와 함께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세요.